안녕하세요, 비트 고수입니다. 여러분들은 트레이딩 할 때 어떤 지표를 참고하시나요? 이동평균선, 지지와 저항, 그리고 세력의 흔적 등 그 어떤 것으로 투자를 판단하더라도 반드시 참고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캔들입니다. 차트를 볼 때 항상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죠. 하지만 대부분 캔들을 보기만 하지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캔들 차트는 단순한 가격 그래프가 아니라 치열한 전투 기록입니다. 이 캔들이 나타내는 특정 시간대에 매수세와 매도세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누가 우세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이걸 읽을 수 있다면 그 다음 흐름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간혹 라인 차트가 더 깔끔한데 굳이 왜 캔들을 쓰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라인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선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라인 차트는 종가만 표시한다는 것이죠. 보시면 종가들로 이루어진 선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가, 이건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캔들은 어떻죠? 다릅니다. 시가와 고가, 종가, 저가 등 이 네 가지의 정보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다가 끝이 났는지 복합적으로 정보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차트로 두 차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반등이 나와요. 그런데 왜 반등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에 캔들 차트는 어떤가요? 이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죠. 3연속 음봉 캔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캔들에서 긴 아랫꼬리가 발생한 모습이에요. 가격이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마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세력의 존재를 알 수 있죠. 그 다음 캔들을 보시면 몸통이 작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가격 변동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다가 아랫꼬리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더 이상 가격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매도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승 반전을 예상할 수 있죠. 또 다음 하락 구간에서도 선 차트는 단순히 하락과 상승을 나타내는데, 반면 캔들 차트에서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시가보다 높게 끝난 양봉이 발생했고 흐름이 상승 전환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캔들은 흐름의 과정에서 많은 메시지를 담습니다. 이 차이가 매매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 캔들 차트를 제대로 보는 법과 주요 캔들 패턴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캔들을 제대로 읽는 법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테슬라 차트에서 보셨듯이 캔들 하나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려면 구조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하죠. 먼저 캔들의 색상부터 보겠습니다. 빨간색 캔들은 양봉입니다. 몸통의 상단 끝부분이 종가고 몸통의 하단 끝부분이 시가입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게 마감되었다는 뜻이죠. 반면 파란색 캔들은 음봉으로서 종가가 시가보다 낮게 끝났다는 뜻입니다. 음봉의 몸통 상단 끝이 시가가 되고 몸통 하단 끝이 종가가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올랐다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 특정 기간 내에 과연 매수가 이겼느냐 아니면 매도가 이겼느냐를 보여주는 결과표로 해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캔들이 일봉 차트라고 가정한다면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날 하루는 매수 세력이 우위를 점한 거겠죠. 반면 음봉이 나왔다면 이날은 매도 세력이 장악했다는 뜻이죠. 캔들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부분은 바로 몸통의 크기입니다. 몸통은 시가와 종가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데 이 크기가 시간대의 힘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몸통이 크다면 매수든 매도든 한쪽이 압도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렇게 몸통이 작다는 것은 무엇이냐? 양쪽의 힘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유형은 꼬리가 거의 없고 몸통만 큰 캔들,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이라고 부르죠. 꼬리가 없는 장대 양봉은 시가가 최저가가 되고 종가가 최고가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상승만 해서 끝났다는 거죠. 전혀 밀리지 않고 매수 세력이 완전 장악한 겁니다. 반대로 꼬리 없는 장대 음봉은 시가가 최고가,
종가가 최저가입니다. 그래서 시가부터 종가까지 한번 반등 없이 매도 세력이 지배한 흐름이겠죠. 이제 꼬리를 보겠습니다. 꼬리는 캔들이 만들어질 동안에 가격이 어디까지 움직였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윗꼬리의 끝은 그 시간대의 최고가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아랫꼬리의 끝은 최저가를 나타내겠죠. 쉽게 말하면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자,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가격이 위로 강한 상승을 보였지만 결국 매도 물량에 눌려서 다시 내려왔다는 의미입니다. 고점에서 매도 세력이 개입을 했다는 뜻이죠. 반대로 아랫꼬리가 길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가격이 아래로 떨어졌지만 매수 세력이 그만큼 받쳐 올렸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꼬리의 길이인데요. 꼬리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한쪽 방향으로 크게 움직였다가 반대 세력에 의해서 되돌려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력 간의 다툼이 치열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는 종종 추세 반전의 신호가 되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캔들은 몸통만 따로 꼬리만 따로 보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흐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캔들의 패턴을 5가지 설명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첫 번째로 큰 양봉의 짧은 아랫꼬리입니다. 이 캔들은 시가에서 초반에 잠깐 눌렸다가 매수 세력이 이를 이겨내면서 아랫꼬리가 형성된 형태고 고가 근처에서 종가 마감되었죠. 결국 압도적인 매수세를 보여준 것으로 이런 캔들은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반대로 큰 음봉에 짧은 윗꼬리가 달린 경우가 있는데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반등이 시도되었지만 매도 저항에 막혔다는 뜻이죠. 또한 가격이 하락해서 저가 근처에서 종가 마감합니다. 이것은 매도세가 아주 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차트로 예를 들어 볼게요. 횡보하던 차트가 보이는데 여기서 캔들이 하나 발생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랫꼬리가 거의 없고 종가가 시가보다 훨씬 더 상승해서 마감한 양봉의 형태죠. 자, 이 경우에는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개입했다는 증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치봉이 나오고 추가적인 상방이 이어짐을 알 수 있죠. 반면에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캔들이 작은 형태로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윗꼬리가 거의 없고 몸통이 커지면서 종가가 시가보다 훨씬 더 아래에 마감한 음봉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암시한다 볼 수 있겠죠. 이후에 흐름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로 작은 몸통의 긴 아랫꼬리 형태를 보도록 하죠. 이 캔들 패턴은 가격이 크게 떨어졌으나 매수 세력이 받쳐 올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가 부근을 넘어갔는데 시가보다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근처에서 마감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확실한 것이 하단에서 매수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 아무래도 꼬리가 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락세를 이겨내고 물량을 받아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락 추세가 끝나갈 무렵에 이런 캔들이 나오면은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작은 몸통의 긴 윗꼬리 형태도 있죠. 이 형태는 매수 세력이 가격을 크게 끌어올렸지만 매도세에 밀려서 결국 하락 마감한 형태입니다. 상승 추세가 한참 진행되다가 끝나갈 무렵에 이런 캔들이 나온다면 하락 반전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차트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이후 캔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어진 형태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가격이 크게 아래로 밀려 내려갔어요. 그렇지만 매수 세력이 받아 올리면서 시가와 종가가 크게 차이나지 않고 마감이 된 상태예요. 차트를 크게 보시면 하락 추세가 한참 형성됐었단 말이죠. 이런 끝 무렵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상승 반전 가능성으로 볼 수 있어요. 이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신호만 잘 캐치를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통이 작아지고 윗꼬리가 극단적으로 길어진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어요. 매도세에 가격이 크게 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상승 추세도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나왔기 때문에 하락 반전 신호로 봅니다.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가격이 지지선을 이탈하고 아래로 쭉 빠지는 모습이죠. 이렇게 흐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지형 캔들인데요. 이 캔들은 몸통이 거의 없고 위아래 꼬리만 길게 나타난 형태입니다. 위아래 둘 다 길어야 돼요. 혹은 균형이 팽팽해도 괜찮습니다. 이 캔들은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죠. 음봉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시가 종가가 거의 같다는 것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다고 해석합니다. 방향성이 미정이기 때문에 어디로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도지가 주요 지지선이나 저항선에서 나왔다면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지선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가격이 떨어지다가 매수세가 많은 지지 영역에 왔기 때문에 팽팽하게 싸웠다는 뜻이니까 곧 상방 전환을 암시해요. 혹은 그 아래로 밀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 주요 매수 세력도 상당히 큰 편인데 이 매수세가 모두 다 장악되어서 투자자들이 당황하고 물량을 마구 던지는 패닉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락이 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지 캔들이 주요 지지 저항에 나타나면 세력들이 아주 중요한 구간에서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곧 큰 흐름이 터질 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폭풍전야라고 보시면 돼요. 차트로 예를 들어보죠. 보시는 두 개의 네모 구간은 주요 지지 구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해당 구간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었고 또 한 번 긴 아랫꼬리와 함께 지지를 크게 받아주었고요. 또한 이 아래쪽에서도 아랫꼬리 이후 큰 반등이 나왔고 역시 이후에도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캔들이 작아진 상태로 횡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흐름을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양봉과 음봉이 몸통이 작은 상태에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일정한 길이의 도지형 캔들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자리는 무엇이냐? 주요 지지선에서 매수와 매도가 싸워서 팽팽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조만간 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 추세에 맞게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상방으로 큰 흐름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하락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저항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도지 캔들이 나오게 될 경우 하락 반전도 가능하고 상승 돌파도 가능한 폭풍 전야가 나오겠죠. 현재 캔들에서 조금만 흐름을 살펴보시면 거의 몸통이 발생하지 않고 위아래 꼬리가 팽팽한 도지형 캔들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큰 흐름이 나타날 것을 암시한다는 거죠. 게다가 거래량도 많아요. 누가 봐도 양대 세력이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후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얼핏 보면 작아 보이지만 크게 하락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요 상승 추세선 하단까지 내려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패턴은 정석적인 패턴에 해당하고 이번에는 실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아주 주요한 캔들 패턴의 5가지를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유형은 망치형 캔들이에요. 작은 몸통에 긴 아랫꼬리가 달려있고 윗꼬리는 거의 없는 형태입니다. 망치를 닮아서 망치형이라 부르고요. 이 패턴이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가 매수세가 받쳐올린 형태죠. 거래량이 동반된다면 신호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앞에서 본 패턴과 비슷하기 때문에 예시로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매수 사례부터 볼게요.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차트가 보이죠. 자, 그리고 어때요? 여기 정확히 망치형 캔들이 나타난 게 확인되실 겁니다. 아랫꼬리가 상당히 길고 매수 세력이 받쳐 올렸다는 뜻이기 때문에 자, 이 아랫꼬리의 끝 구간까지는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탈가를 손절로 보고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이후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아랫꼬리의 영역을 지지받고 어떻게 됩니까? 반등이 나오죠. 분명히 패턴과 함께 거래량도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영망치형 패턴인데 유성형 슈팅스타 패턴이라고도 부릅니다. 몸통이 작고요. 긴 윗꼬리가 달렸고 아랫꼬리는 거의 없습니다. 매수 세력이 가격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밀린 형태죠. 이 패턴은 고점 근처에서 나타나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특히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진 저항선이 발생한 이후에 단기 고점이 형성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자, 한번 흐름을 볼게요. 현재 지금 자리에서 상승 추세가 일어나면서 양봉까지 형성됐는데 여기에서 캔들을 돌려보시면 영망치형 캔들, 윗꼬리가 길고 몸통 거의 없는 전형적인 형태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거래량 또한 작지 않습니다. 꽤 신뢰도가 높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밀렸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단 이것만 보고 진입하면 안 되고 그 다음 캔들이 확실하게 음봉으로 나와주면 매도 진입 타이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캔들을 볼게요. 보시면 또 하나의 영망치형 작은 형태지만 음봉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매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작은 추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나왔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매할 때 일정한 상승 추세에서도 단기 고점을 만들고 추세 하단선까지 눌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충분히 단기 고점으로 공략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핀바 캔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몸통이 한쪽으로 쏠려 있고 극단적으로 꼬리가 긴 형태예요.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아랫꼬리가 길면 뭐냐? 상승 지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많으면 뭐냐? 하락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특히 이렇게 이 바닥 자리에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해서 올라갔다가 조정 구간이 나오죠. 자, 이런 자리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요. 한번 흐름을 볼게요. 여기서 몇 개 캔들을 돌려보시면 자, 거래량이 터졌죠. 음봉이 나왔고, 자, 이때 이제 지지 영역을 확인할 때 꼭 나와주는데 보세요. 이렇게 몸통이 작고 꼬리가 긴 영역이 나와요. 자, 이건 무엇이냐? 음봉 뜨고 밀렸다가 바로 다시 회복한 형태거든요. 자,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점을 이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서 지지라인을 지켜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흐름을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후에 바로 고점을 돌파하는 반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그리고 핀바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보통 이렇게 하락 추세가 딱 시작되는 구간이 있죠. 웅덩이를 이렇게 파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이런 자리들, 세력이 충돌할 접점에서 하락 추세선과 맞닿을 때 보통 다시 한번 저항이 확인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흐름을 한번 보시면 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도 도지랑 비슷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몸통이 작고 캔들이 위쪽으로 크게 긴 형태가 나타나죠. 그 이후에 결국에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쪽을 보시면 이렇게 하락 구간이 나오고 웅덩이가 파였죠. 이러다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 확인할 때 나와요. 자, 흐름을 볼게요.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다가 자, 도지봉이 나오고 여기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몸통이 작고 꼬리가 긴 형태 핀바 나오고 다시 하락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추세 확인할 때 쓰기 유용하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지와 다음 캔들이에요. 도지 캔들은 매수 매도가 팽팽한 구간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알 수 없어요. 따라서 방향을 확정해주는 다음 캔들을 보고 이 캔들의 흐름에 맞춰서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딱 이런 구간이에요. 앞에 저항이 있죠.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캔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도지 캔들이 나오면 이건 정말 반반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도지 캔들이 나왔을 경우 급등 아니면 급락인데 이때 다음 캔들을 보고 방향을 확정하는 거예요. 보시면 도지 캔들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음봉 캔들이 나왔죠. 그렇다면 하락 가능성을 보고 매도, 숏 포지션에 진입하는 거예요. 이후 흐름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많이 안 빠졌죠? 자,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 근처에 오고 도지 캔들이 떴어요. 그런데 이후에 음봉 캔들이 떴죠. 게다가 윗꼬리가 긴 핀바 형태의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고점 매도 세력이 강하게 개입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하락을 한번 예상해 볼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지지선까지 조정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도지 캔들이 나왔죠. 이후에 따라오는 캔들을 살펴보죠. 바로 다음 캔들이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지 캔들이 한 번 더 나와요. 이 다음 캔들을 봐도 괜찮겠으나 어쨌든 양봉 도지 이후에 음봉이 떴기 때문에 하방으로 보죠. 그러면 이후에 다시 하락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형 같은 경우는 캔들 한 개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통형과 먹구름형이에요. 앞서 음봉이 나오고 후에 양봉이 나오는 것이 관통형, 먼저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캔들이 음봉이 발생할 때 먹구름형이라고 부르는데 두 패턴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두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의 절반을 돌파해서 종가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관통형의 경우 양봉이 이전 음봉의 절반을 돌파해서 종가가 형성되고, 먹구름형은 이전 양봉 캔들을 음봉이 돌파한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두 번째 캔들이 절반을 돌파해야만 되고요. 절반을 덮지 못했다면 패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각 상승 전환과 하락 전환을 암시하는 패턴인데, 주로 이런 패턴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 캔들이 해당 방향성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세가 큰 일봉이나 4시간봉에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번 차트로 예를 살펴볼게요. 먼저 관통형은 주요 지지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지지 라인을 보니까 여기 구간이 주요 지지, 그리고 여기도 지지죠. 조금 더 흐름을 넓게 살펴보니까 이 해당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주요 지지 라인 근처임을 알 수 있어요. 한번 반등이 확인되었고 현재 구간은 중심 삼각 수렴이 발생하면서 방향성을 찾아 나가는 단계죠. 자, 이런 구간에서 캔들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음봉이 있고 음봉의 절반 이상을 덮은 양봉 캔들이 발생했죠. 중간에 도지 캔들이 하나 끼어 있지만 바로 직후에 양봉 캔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개 정도 되는 구간까지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중심 이상 양봉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전환 가능성을 보고 매수에 진입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주요 포인트에서 흐름을 살펴보시면 바로 상방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이런 흐름이 가능하느냐? 주요 지지가 발생한 자리에서 패턴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이 상단의 저항 구간이 많이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반등 추세가 상단에서 하락 전환될 때도 같은 유형이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저항 라인이 조금 일정하게 형성이 돼요. 이런 구간에서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양봉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절반 이상 몸통을 덮은 먹구름형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자리가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지지에서 관통형이 나왔죠. 그대로 저항에서 먹구름형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선 매도 포지션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보시면 하방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주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4시간 봉이기 때문에 이 폭이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트코인 차트에서 지금 이 캔들을 기준으로 진입을 했을 때 하방으로 2.6%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숏 포지션 5배 레버리지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13%의 수익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관통형과 먹구름형은 캔들의 결합을 보고 추세의 방향을 판단하는 해석을 하며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매매가 유효하다는 것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많은 패턴들이 존재하지만 시간상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캔들 패턴 매매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트레이딩 비법서에 내용을 다 설명해 두었어요. 이 비법서는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고하실 수 있고요. 받아보시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의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이렇게 고정 댓글을 제가 달아놨습니다. 이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대화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 대화창에다가 5번 또는 전자책이라고 입력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캔들 패턴이 궁금하신 분들은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